자, 이제 교재 로또 번호 얻기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볼 거고요. 랜덤 이그젠플입니다. 메인 만들어야 되고요. 그 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드는데 지금 번호가 인티저 타입으로 6개입니다. 6개의 배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 배열이고 INT 배열이고 그 로또입니다. 그 셀렉트 넘버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new 만듭니다. INT 6개니까 6개라고 만들어 놓고 값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랜덤 숫자를 이용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지원 사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객체는 이제 매드매틱스는 매드매틱스 숫자 하면서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랜덤에 해당되는 것을 매드매틱스라고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대문자로 썼다는 얘기는 이 랜덤이라는 메소드가 스태틱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S, 빨간색 S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점 라운드 뭐 이렇게 라운드나 클래스 이름점 랜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했던 건데 사용을 해서 썼던 건데 아시겠죠? 했는데 비해서 랜덤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이제 뉴에서 생성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랜덤이고요. 랜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자바 util입니다. 인풋 있어야 됩니다. 엔터 쳐가지고 하시라고. 아시겠죠? 여기 인풋 때문에 그런 거고요. 소스에 인풋가 없네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소스에 인풋은 다 뺐죠? 저기가 저자분이 이 소스에 인풋는 다 빼버렸습니다. 그냥 랜덤이라고 썼습니다. 변수명이고요. 식별자입니다. 아무거나 구분이 되게만 하시면 되고 new 하시고 랜덤을 이렇게 랜덤을 이용해서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집어넣어 사용하는데 랜덤 생성자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요. 여기 보시면 그냥 랜덤이 있어요. 그냥 랜덤이 있고 롱 타입의 시드 값을 넣을 수 있는 게 랜덤이 있어요. 시드 값을 해서 생성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생성자 중에서 여기다 3을 내서 시드 값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걸 쓰고 있고요.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그냥 일단은 시소를 이용해서 랜덤 쓰시면 이제 저희가 숫자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next 인티저죠. next 다음에 있는 next int 인티저이고요. next 인티저인데 인트 사이에 45라고 썼어요. 45라고 썼는데 45는 0부터 44까지 4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한다. 플러스 1을 해주면 1부터 45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세요. 지금 15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15. 또 실행해 볼게요. 또 실행해 보면 15가 나옵니다. 또 실행하세요. 또 실행하시면 또 15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랜덤이 아니네. 정해진 숫자인 거예요. 시드 값이 같으면 같은 수소의 값들이 나온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 사기를 쳐먹었죠. 코딩을 했어요. 랜덤 분명히 썼잖아요. 랜덤 숫자를 한다고. 이걸 숫자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값이 정해진 값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공 걸리는 거 말고 컴퓨터로 이제 그 상관받은 건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이제 옛날에 했던 당시 번호 발표하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때 이제 저렇게 시드 값이 같으면 같은 값 순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이해되시겠죠? 또 한 번 하시면 이게 10인데 또 한 번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소를 해서 하시면 뭐 15, 21 이게 또 실행해도 15, 21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맨 처음에 초기값만 알 수 있으면 시드값만 알 수 있으면 아시겠죠?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요거를 저희가 랜덤을 쓰긴 써요. 한 개 주석 처리하고 시드 값을 안 줘요. 이렇게 안 줘가지고 사용하시면 5, 37 나온 거 보시나요? 또 한 번 해보세요. 또 한 번 하시면 42, 3, 5 계속 할 때마다 자꾸 틀린 게 나오네. 아시겠죠? 틀린 게 나오네. 이런 얘기예요. 그 랜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API를 이용해서 util에 자바.util이니까 자바.util의 랜덤입니다. 클래스면서 랜덤 클래스. 그래서 랜덤 ROPQRSTU 랜덤 이렇게 쓰고 랜덤 생성자를 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시면 create new random number generate라고 나와 있어요. generate에서 나와 있는데 생성자를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클릭했는데 new random number generated this set seed를 하는데 여기서 random number generated to value likely 생성되어 있는 any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성자에 의해서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드 값 자체가 랜덤하게 들어간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시드 값을 뭘로 쓰냐면 타임 스탬프 가지고 씁니다. 시간은 계속하니까 그 시간에 있는 값을 시드 값으로 넣어서 하게 되면 계속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계속 바뀌게 되고요. 그런데 생성자에다 롱 타입의 시드 값을 줘요. 롱 타입의 시드 값을 주게 되는데 그 뭐 새로운 랜덤 제너레이터 만드는데 유징 싱글 롱 타입 시드 값을 사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이니셜 밸류 초기 값 초기 이렇게 이니셜하는 값에 의해서 뭐 인터널 스테이터 뭐 어쩌고 넘버 제너레이트 위치에서 메소드 넥스트와 같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번역을 해봐야 되는데 번역을 잘 못해서 랜덤은 랜덤인데 수도 랜덤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의사 난수 무작위 추출 무작위 추출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제 무작위로 추출하면 얘가 전부 다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 값에 의해서 시드 값을 사용해서 쓰면 시드 값을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이제 랜덤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0번 실행하면 10번 다 똑같은 순서의 그 데이터가 나온다. 되셨나요? 실제적으로 랜덤은 이렇게 짜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짜셔가지고 타임 스탬프를 이용해서 보통 시드 값을 사용표를 하니까 타임 스탬프가 계속 가고 있죠. 가지고 사용되니까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쓰시면 계속 바뀌지 않습니다. 요 랜덤 시드 값이 같으면 이게요. 지금 넣어주는 시드 값 3이면 같은 순서의 데이터가 나타난다. 계속 순서가 다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15고 뭐 이렇게 해서 갖게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이제 다른 순서, 다른 값들이에요. 시드 값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않으면 보통 그 타임 스탬프를 쓰게 돼요. 타임 스탬프라는 게 스탬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타임 스탬프 스탬프가 2인 것 같은데 스탬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타임 스탬프가 뭐냐면 이제 컴퓨터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시계예요. 컴퓨터 안에 있는 시계인데 계속 숫자가 1씩 증가해요. 뭐 나노체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말해서 나노 분당 뭐 1씩 계속 이제 얘가 1씩 증가시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별로 계속 바뀝니다. 아시겠죠? 롱타입 데이터는 롱타입입니다. 데이터 롱타입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되고요. 롱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롱타입에는 데이터가 이제 어디서 계속 가니까 그 시드 값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순서도 계속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쓰시는 것보다 시드 값을 저도 쓰시는 것보다 이것은 사기성이 많아요. 사기성.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한번 돌려보면 그 번호를 다 알게 되는 거죠. 수점하기 전에 시드 값 뭘로 할 거야 라고 알려주면 그 시드 값으로 다 돌리면 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알려진 시드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타임 스탬프에 의해서 하시는 요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쓰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랜덤한 숫자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 찍어봤고요. 찍어보실 거 번호를 선택하세요라고 먼저 써준다. 번호를 선택번호라고 먼저 써준다. 그리고 선택하는 번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쓰면서 사용하시는데 선택된 데이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색을 하셔야 돼요. 검색해내는 것을 이제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한번 그냥 출력해 본 거고요. 출력해봐서 이제 써봤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셨고요. 자, 시소를 이용해서 ln 빼는 거죠. ln 빼시고 계속 줄에다가 뒤에다 계속 이거 출력하고 그 뒤에다 계속 출력할 거예요. 선택번호라고 먼저 쓰시고요. 선택번호 땡땡 해서 선택된 번호 6개를 여기다 계속 출력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번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번호 선택. 자, 번호 선택하는 걸 쓰는데 번호 선택하는 걸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는데 폼을 썼네요. 폼은 int 인덱스가 0부터니까 이꼬로 i는 i 이꼬로 0부터 0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그 랭스에 해당되는 랜덤 랭스에 해당되는 것보다 적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6보다 적다 뭐 이렇게 여기서 그 1이 아니고 i입니다. i가 6보다 적다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6개라고 썼으니까 근데 얘가 6개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럼 요게 몇 개 생성하냐에 따라 다르니까 셀렉터 넘버 점 랭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희가 변수 배열을 쓰니까 셀렉터 넘버에다가 전부 다 채울 거거든요. 점 랭스 쓰시면 그 랭스가 7개 채워야 된다. 그럼 얘가 7로 되겠죠. 10개를 채워야 된다. 그럼 이게 10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채우는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제 랜덤한 숫자를 받아내자 해서 랭스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 해서 이제 증가시킵니다. 자, 여기다 중괄호 열고 적어놨고 랜덤을 발생시키고 랜덤수를 발생시키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그 일단은 배열 안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요. 그 셀렉트 넘버 i에다가 맨 처음에 셀렉트 씁니다. 셀렉트 넘버 i번째에다가 이꼬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랜덤 데이터 랜덤 점 쓰시면 그 저희가 다음에 나오는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 int 쓰시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시는데 0부터 45까지 0부터 45개니까 0부터 44까지 플러스 1을 해서 처리를 해주신다. 세미콜론 찍어서 이제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해서 돌립니다. 6번을 이렇게 계속 돌리는데 그 돌린 다음에 이제 그 계속 6번을 했는데 이제 번호가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처리도 이제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6개를 해가지고 돌려서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을 하시면서 시소를 해서 전달 받았으니까 뭐 셀렉트 넘버 한꺼번에 그냥 출력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썼어요. 어레이스 가셔 놓고 어레이스 좀 쓰면 되지. 블랭크 띄어서 한 칸 띄는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돌려보시면 컨트롤 F10로 돌려보시면 여기 인덱스 번호 i를 써야 되네요. 인덱스 번호 i 써서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ln 지우셔야 되겠죠. ln 줄바꿈이 안 되고 한 줄에 그냥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씁니다. 되셨나요? 예, 쓰시는데 여기는 29, 10, 22, 30, 28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복된 게 전혀 안 나오는 걸 보시는데 얘도 보시면 중복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이게 실행을 하시잖아요. 실행을 하시다 보면은 계속 실행을 하면 여기 12, 12처럼 같은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같은 숫자가 나오면 꽝이죠. 꽝. 이해되시죠? 같은 숫자가 나오면 꽝인 겁니다. 되셨나요? 네. 인덱스 개수에 맞게 이제 생성을 하니까 6개를 생성을 하게 되거든요. 6개를 생성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중복 체크를 안 한 거죠. 중복 체크를 안 하고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몇 번 실행해서 이제 같은 값이 안 나오게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중복이 되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중복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복이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중복이 되면 번호가 그 배열 0부터 이제 그 인덱스 i까지 i-1까지인가요? 그 이전에 지금 방금 전에 데이터를 한 개 담았고요. -1까지 여기서 이제 배열이 그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 번호 배열의 인덱스가 0이 아니면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0이 아니면서 0이면 그냥 이제 저장을 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냥 넘어가야 되고 0이 아니면 이제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의 자리 중에서 중복이 된다. 중복이 되면 같다 이 꼬리에서 같다가 나오면 true가 되는 거죠. 같은 중복이 되면 막 검사를 하다가 그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얘를 이제 그 포문을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중복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i를 마이너스 해줍니다. 아까 전에 i를 플러스 했죠. 플러스 해줘서 다음에 가면 또 플러스 되니까 그 다음 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중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i를 마이너스 해주고 아시겠죠? i를 마이너스 해주면 다음에 또 이제 그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면 얘가 이제 뭔가를 사용하실 거예요. 폼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폼을 쓰시면 되고 i 마이너스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이제 그 폼은 이게 지금 배열 인덱스가 이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내는 반복문을 사용하셔서 여기다가 중복이 되는지 알아내는 되는 경우의 처리를 하는 건데요. 중복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현재 같으면 이제 마이너스를 해주고 브레이크를 해서 폼문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브레이크로 반복문을 빠져나온다. 같은 경우에요. 같지 않으면 그냥 폼문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 i로 해서 그 다음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오게 되겠죠. 아시죠?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if 문장에 한 개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가 0이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 인덱스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i입니다. i가 0이 아니다. 그래서 i가 0이면 i-1 하면 마이너스 1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인덱스 값이 마이너스 1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if 문장에 쓰시고요. if 쓰시고요. i가 0이 아니다. 느낌표 이꼬르 0. 0이 아니면 이걸 처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0이면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데이터 그냥 집어넣고 끝.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데이터니까 뭐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 데이터부터는 비교를 하셔야 돼요. 아니다 라고 이제 그 가독성 때문에 중괄호라고 써드리겠습니다. 쓰고 폼문을 이용하시는 거죠. 폼. i는 썼으니까 int j를 쓰면 되겠죠. j는 0부터 세미콜론 요거죠. i-1까지니까 j가 적다 i-1로 쓰는 거나 이렇게 적다로 쓰는 거나 똑같죠? 마이너스 1 되셨나요? 1까지 이렇게 적다. j가 i보다 적으면 적을 때까지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j를 플러스 해서 증가시킵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건문 안에 포문을 집어넣는다. 포문. 여기 포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포문 안에에서 이면 되면 돼 있으니까 포문 안에 여기 중복이 되면 요거 조건입니다. 중복이 된다는 얘기는 이꼴로 같다라는 얘기인데 뭐가 중복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 현재 저희가 넘버에 해당되는 넘버. 그 넘버인데 넘버가 지금 이제 무슨 넘버? 셀렉트 넘버에 해당되는 데이터 i죠. i와 이런 얘기예요. i와 같다 이꼬르 셀렉트 넘버에 해당되는 선택되어질 때의 j번째에 있는 거와 같다 이런 것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if 문장에 붙여주시고 지금 내가 선택해서 받은 현재 랜덤 숫자입니다. 숫자가 그 앞에 있는 j가 앞에 있는 겁니다. 앞에 그 0부터 i-1까지 그 앞에 있는 데이터들 같으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i를 마이너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로 빠져나갑니다. 브레이크 빠져나가서 더 이상 같으니까 더 이상 반복할 일이 없죠. 이게 만족하지 않고 계속 뺑뺑이 돌아서 다 다르면 다르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 다음 거를 진행하는 거죠. 아시겠죠? 마이너스 해주면 이게 뭐냐면 이전 배열 인덱스로 간다 이거죠. 간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집어넣는데 중복이 돼요. 그러면 다시 네 번째 플러스에서 여기 올라가면 i 플러스에서 다섯 번째로 갈 거 아니에요.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번째로 가는데 네 번째로 안 가고 이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해주면 세 번째로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데이터를 다시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배열에 여기 써져 있죠. 배열의 인덱스가 0이 아니면 이렇게 쓴 거예요.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코드로 짜낼 수 있어야 돼요. 짜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게 이제 0부터 i-까지 자리 중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자리 0부터 i-1이니까 i가 적다죠. i보다 적다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i보다 적다로 진행이 된 거고요. 되시겠죠? i보다 적다 이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해주고 입니다. 이전 인덱스로 간다가 여기입니다. 해주고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고 됐고요. 브레이크로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이렇게 된 거죠. 브레이크 그냥 말로 쓴 걸 코드로 다 작성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쓰면은 거의 힌트를 한 80%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한 80%는 힌트를 준 거다. 그 말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 번 실행한 거예요. 같은 숫자가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없죠? 또 이제 한 5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없고요. 17 여기 17 똑같은 거 나왔어요. 17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됐어요. 같은 숫자가 나와서 7개가 돼버렸네요. 인덱스 번호에 해당되는 게 지금 현재 여기 같은 숫자가 돼버렸어요. 왜지? 출력은 미리 해버렸네요. 출력을 여기서 해버려서 그래요. 여기는 주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냥 출력을 해버렸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얘는 이제 주석 처리하시고 조수리합니다. 하시고 포문 받기 이제 중괄호 열고인데 중괄호 열고 여기입니다. 중괄호 닫고 이게 지금 중괄호 닫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되게 힘든데 여기다가 실소를 이용해서 선택번호 중복 체크를 전부 다 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선택번호 땡땡 쓰시고요. 플러스 쓰시고 어레이스 이렇게 쓰신 다음에 어레이스 점 투스트링 메소드 이런 어레이스 자바이트리 어레이스 점 다음에 투스트링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셀렉트 넘을 이렇게 써주시면 찍히겠죠. 이렇게 이제 6개만 찍혀야 돼요. 주목을 다 체크를 하고 뒤에다가 찍어야 되겠죠. 뒤에다가 찍은 걸로 한 번 주목 된 게 없었습니다. 2번 여기도 1 42 이렇게 없고요. 6개만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나오게 되고요. 6개만 나오고 이제 보시면 데이터가 전부 다 잘 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개 출력을 해보시면 여기 주목된 거 없죠. 한 번 더 해서 없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딱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주목된 데이터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정렬이 안 돼 있죠. 정렬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소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쓴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뭐 정렬을 해서 쓰자 이런 것도 되시는데 정렬해서 정렬된 데이터를 출력을 하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야 되는데 소트 하시면 되죠. 소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소트해서 정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때에 여러분들이 소트를 이용해서 소트를 한 다음에 출력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안 해보고 넘어갔어요. 안 해보고 넘어갔는데 좀 이따가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위해서 중간에 포문 안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참 여기 이제 이렇게 포문 뒤에 중괄호 열고를 클릭을 하시면요. 중괄호 닫고가 여기 매칭된 닫고가 색깔이 이렇게 박스로 빨간색 박스로 보여요. 아시죠? 요거 찾은 다음에 요 뒤에다가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한번 찍어 본 거예요. 찍고 여기 빨간색이네. 그리고 여기서 넣으신 다음에 한 거예요. 아니면 주석을 달아야 됩니다. 여기가 주석을 해서 여기다 포문인데 i를 이용해서 이제 돌린 거죠. 그래서 그것의 끝이다. end of for i의 끝이고요. 여기에서 if 문장이 여기 되는데 요거 클릭해 보시면 여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그 if 문장에서 if i equal 0 이렇게 쳤던 것의 끝이다. i equal 0 했던 것의 끝이다. 이렇게 이제 써놔야 이게 end of 써놔야 좀 알 수 있는 거죠. 쓴 거고 요거는 지금 이제 클릭해 보시면 여기 앞에 빨간색이 변하거든요. 이거 for 이렇게 썼던 것 중에서 여기는 end of for j에 해당되는 끝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끝을 표시를 안 해두시면 이제 되게 힘든 거죠. 찾기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for를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찾는 방법은 여기서 클릭해 보는 거예요. 중괄호 열고를 클릭하면 중괄호 닫고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의 끝이고 포문을 클릭하면 이게 포문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밑에다 쓴 거고요. 변하는 걸 보기 위해서 여기다 쓴 다음에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고요. 맨 처음에 13 나오고 그 다음에 1 나오고 25 나오고 28 나오고 8 나오고 3이 나왔어요. 이건 중복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몇 번 더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37 36, 37, 9, 2, 43, 28 얘도 없네요. 중복된 게.
이제 몇 번 더 이 칸이 이제 선택 번호에 해당되는 칸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칸이 몇 칸이 나오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선택 번호 이것도 이제 쭉 처리하겠습니다. 좀 하시고, 예. 몇 번 실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시다가 i를 이렇게 i 플러스 써가지고 이제 해서 해보시면 되죠. 땡땡 중간에 땡땡한 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하시면 실행하면 여기 번호가 0, 1, 2, 3, 4, 5 말고 한 개 더 나올 때를 찾아야 돼요. 그게 중복되는 때인데요. 이거죠, 이거. 얘를 이제 쭉 보시고 이제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이렇게 하시면 맨 처음에 여기 if 문장하고 if 문장을 보면서 할게요. 보시면서 맨 처음에 38이 나온 거예요. 38은 얘가 맨 앞에 0이기 때문에 i가 0이기 때문에 0은 제끼고, 아시겠죠? 제끼고 간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0이 아닌 거를 저희가 찾아서 쓰게 되는데, 지금 여기 38 들어갈 때는 얘가 0이었던 거죠. 여기 0. 아시겠죠? i가 0. 그러니까 요거는 이쪽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스킵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개 더 들어왔어요. 19가 들어왔습니다. 19 들어왔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서 j가 0부터. 그러니까 0이 요겁니다. 요거. 0이랑 이거랑 요 19랑 비교해 봤을 때 19랑 같은 게 있냐? 아니죠.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if 문장 가는데 포문에 가서 이게 같은 게 이쪽에 가서 이제 포문 0부터니까 0부터 여기 i가 j보다 적을 때까지니까 j가 1이죠. j가 0이죠. 현재 맨 처음에 i는 1이었죠. 자, 1이 같으니까 여기 요거는 비교를 해요.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해보고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비교했을 때 i하고 j하고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얘 넘어가고 다시 반복해서 들어오면 j가 이제 1이 됐죠. 1이 됐으면 j하고 i하고 이게 j가 더 적냐? 그렇지 않죠. 같으니까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 빠져나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 34를 받았어요. 34. 그 여기 앞에 있는 거 i가 j보다 이게 i가 지금 몇 번이죠? 0, 1, 2, 2번이에요. i가 2번. 그러면 j는 0부터 1번까지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요거랑 비교해서 같지 않네요. 요거랑 비교해서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if 문장을 그냥 같지 않으니까 같다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같지 않으니까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번호를 또 받아와요. 13번 받아왔네요. 13번을 받아왔습니다. 13번을 받아왔는데 13번 받아왔을 때 13번을 받아왔는데 13번 받아왔으면 13보다 적은 J에 해당되는 i보다 적은 거 여기죠. 요거 38, 19, 37까지 요거랑 계속 비교해봐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거 38 이렇게 했습니다. 38 얘랑 또 그 앞에 있는 거랑 계속 비교해보는데 요거 같네요. 같아요. 그러니까 i가 현재 여기서 0, 1, 2 여기 3이고요. 4인데 플러스에서 5가 돼야 되는데 5를 안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여기 때 원래 플러스 4였었는데 4를 3으로 만드는 거죠. 3으로 만들어서 돌아오면 플러스 되니까 4가 또 되는 거예요. 4. 왜냐하면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자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7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걸 7을 또 여기서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없으니까 7 세팅되고요. 7 여기인데 또 앞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비교합니다. 같은 게 아니고 같지 않고 이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해가지고 다시 여기가 5번째인데 5번째면 다 끝난 거죠. 끝난 건데 마이너스에서 뭘로 만들어요? 4로 만든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5로 플러스에서 5로 만든 다음에 다시 숫자를 받죠. 30 됐나요? 30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리하게 된다 이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중복을 배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암기. 그 다음에는 복사부처럼 킵니다. 소스를 잘 가지고 계시다가 잘 써먹으시면 되세요.